자, 7번. 자, 가장 이른 시대들로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have been recognized. 인식되어 왔다.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두 가지의 동등한 측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가 더 우위고 뭐가 더 열세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두 가지 측면들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먼 옛날부터 헬스케어 분야가.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자꾸 읽다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두 가지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즉 클리니컬 케어와 퍼블릭 헬스 케어 이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분야의 이름인 거잖아요. 측면의 이름 지금. 건강관리가 결국 클리니컬 케어와 퍼블릭 헬스 케어 이 두 가지의 분야로 인식되어 왔대.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가지고 있었다. 두 딸들을 하이지아와 페나키아 이 두 딸들을 가지고 있었다. 뭐 하려는 것 같아요? 공사인요. 그렇죠? 아주 먼 옛날 사람들도 건강 분야 하면 두 가지 분야로 생각을 했대. 근데 갑자기 신화 얘기가 나오는데 의학의 신이 딸을 두 명 가지고 있었대. 뭘 하려는 거냐? 신화라는 거는 뭐예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사람들의 뭔가 의식이 반영된 지어낸 이야기야.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지어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의학의 신이 딸을 두 명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옛날부터 의학을 몇 개의 분야로 생각했으니까 두 개의 분야로 생각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알겠어? 그럼 이 두 딸은 결국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 이 두 분야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냐? 맞죠? 네. 더 포멀 이런 단어 모르면 수능 좋게 못합니다. 더 포멀 뭐? 전자. 그럼 후자도 있어야지. 후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후자. 그럼 이 중에서 전자가 누구야? 하이지아죠. 그리고 후자는 페나키아고요 지금. 그럼 전자는 여신이었어. 뭐의 여신이냐? 예방하는 건강의 여신. 예방하는 건강과 웰니스, 건강함, 혹은 건강한 삶.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이걸 외우세요. 웰은 잘. 이걸로만 알고 있는데 웰도 형용사 뜻이 있어요. 형용사 뜻은 건강한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명사로 만들었군 정도로 때려 맞추는 거야 그냥. 알겠어?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후자는 여신. 뭐의 여신? 치료. 큐어도 치료잖아. 트리트먼트는 치료법, 그리고 치료의 여신.
이게 후자, 페니키아. 됐어? 그럼 결국 뭔가 이 중에 어느 하나는 지금 뭐고? 뭔가 예방하는 건강. 그리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는 거를 얘기하고, 어느 한쪽은 뭐를 얘기하고? 병 걸리면 뭐하고? 치료하고. 자, 여기서 잘 들어. 항상 글이 뭔가 두 가지를 줬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줬으면 말 그대로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하는 차별성을 여러분들이 느껴줘야 돼요. 했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프리벤티브 헬스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치료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의학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 그러면 예방이라는 거고, 하나는 뭐라는 거야? 치료라는 거예요. 둘이 뭐가 달라? 예방은 병 걸린 뒤에 하는 거야? 병 걸리기 전에 하는 거야? 전에 하는 거고요. 치료는 걸린 뒤에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학이라는 건 당연히 이 두 분야로 돼 있는 게 맞겠죠. 병 걸리기 전에는 최대한 안 걸리게 하고, 걸린 뒤에는 최대한 잘 치료하고. 알겠어?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단어는 뭐냐면, 이 영어의 단어는 유럽의 여러 나라 말들의 짬뽕에서 옵니다. 거의 많이. 알겠어? 이게 지금 고대 그리스 이름이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외워야 될 단어입니다. 하이지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야? 위생입니다. 이건 수능 필수 단어예요. 하이지인, 위생. 딱 봐봐. 얘 이름이 뭐라고? 하이지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의 하이진이라는 위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위생이라는 거는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예방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지아는 예방의 여신이고, 그럼 페니키아는 뭐겠구나? 치료의 여신이구나.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어. 알겠어?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의 이런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의학을 바라보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했어? 그 다음에 현대 시대에 사회의 어센던시가, 이것도 어디까지만 외우냐면 어센드와 디센드만 외웁니다. 어센드는 상승, 디센드는 하강.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보면 뭐 디센던트 이렇게 하면 하강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명사로. 이렇게 되면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게 뭐야? 조상이면 올라가는 거지만, 어센던트는 어센드에서 나오는 거니까 조상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고, 이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후손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우선 돼 있어야 될 단어는 어센드하고 디센드라고. 알겠어? 상승한다, 하강한다. 그리고 때려 맞춰야지. 그럼 사회에, 이거 명사형일 거 아니에요. 사회의 상승이. 됐어? 사회의 상승이. 뭐의 사회적 상승? 의학적 전문성의 사회적 상승이. 말 어려우면 쉽게 풀어. 의학적 전문성이 어느 개인만 높아져서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졌어.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을 풀으라고. 의학의 전문성의 사회 전체의 상승이 뭐했다? 초래했다. 뭐를 초래했냐? 치료. 뭐의 치료? 아픈 환자들의 치료. 그 다음에 초부정사 나왔어. 내가 니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렵고 신박한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단어의 쓰임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너네하고 나하고의 해석 능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이 코즈라는 간단한 동사를 하나 만났어. 너네는 항상 한 칸까지밖에 못 봐. 그게 본인의 영어 실력이라는 거야. 알겠어? 나는 이걸 보면 뭐를 보냐면, 코즈가 왔어? 목적어 초부정사가 오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두 칸까지를 예상한다고.
왜냐? 이게 제일 쓰임이 많으니까. 알겠어? 그럼 뭐냐? 오형식입니다. O가 V하도록 초래한다는 거야. O가 V하도록 초래한다고. 그러면 니네가 여기 해석을 할 때도 나처럼 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초래했다 이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이거가 이렇게 하도록 초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현대가 됐어. 과거 고대 얘기했잖아. 고대 사람들의 인식을 얘기하다가 이제 현대가 됐대. 현대가 됐는데 현대가 되니까 지금 뭐 했어? 의학의 전문성이 어땠어? 사회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고. 이 올라간 게 뭐를 초래했어? 아픈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뭐 하도록? 오버섀도우 하도록 초래해버렸다. 오버섀도우 뭐냐? 위로 그늘이잖아요. 위로 그늘. 그늘을 드리우게끔 초래했다. 뭐를? 목적어, 오버섀도우의 목적어. 뭐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그늘이니까. 뭐를 가려버리도록? 그러한 예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들을 오버섀도우 하도록 초래해버렸다. 제공되는 뭐에 의해서 덜 영웅적인 피겨의 여러가지 뜻, 인물들에 의해 제공되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려버리도록 초래했다. 자, 이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글을 풀 때 잘 보세요. 항상 두 가지를 놓고 뭔가를 꾸려가는 글들이 있어. 알겠어? 한 가지를 그냥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글들은 대략 세 가지 유형을 가집니다. 알겠어? 그 세 가지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면을 설명을 하는 거지. 반대되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방식. 대립구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의 부등식을 설명을 하는 거야. A, B 두 개가 있는데 뭐가 더 세? 혹은 뭐가 더 중요해? 혹은 둘 다 중요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인간한테 선천성이 중요할까? 후천성이 중요할까? 선천성이 더 중요해. 후천성이 더 중요해. 아니면 둘 다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 뭐가 더 중요하냐? 이해했어? 세 번째가 뭐냐? 방향성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 게임을 하는 거예요. A가 B를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B가 A를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선관계 A가 먼저 존재하고 B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B가 우선하고 A가 나오는 건지 이런 방향성 관계. 이건 다 나오면 이게 이제 제일 수능에서는 고차원적인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건 나오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니네가 봤을 때 의학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게 서로 대립 요소야? 대립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의학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미 여기서 지금 너네가 이런 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눈치가 빨라지는 거고, 나는 지금 뭐를 해버릴 거냐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보고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대.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했냐면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뭐랬어? 이퀄이라고 인식했어.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 근데 뭔가 옛날하고 지금을 따로 얘기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A, B가 뭐라고 생각해? 이퀄이라고 생각했다고. 알겠어?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현대 시대의 의학의 전문성이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가? 치료가 누구를 덮어버렸어? 누구를 덮어버렸어? 예방을 덮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가 이퀄한 관계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누가 우위에 서버렸어? 예방이 치료가. 치료가 더 우위에 서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도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보건소가 있고 의사가 있어. 여러분 보기에 의학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의사가 떠오르죠. 의사가 가운 입고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혹시 병 올지도 모르니까 여름 되면 이렇게 예방하느라고 막 이렇게 약 뿌리고 다니고 이런 보건소 직원들 떠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 여기 봐. 뭐라고 했는지 보라고. 이런 프리벤티브를 가려버렸는데 이 프리벤티브는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라고 그랬어? 더 영웅적인 애들이야? 덜 영웅적인 애들이야? 덜 영웅적인 애들. 여러분들이 의학하면 사람 살 때 떠오르는 건 누가 떠오르냐면 멋진 의사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방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인식돼? 덜 영웅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말알이 다 맞았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이런 걸 봐. 느낌표는 만약에 나처럼 읽었다면 여기까지 해서 느낌표는 왔다고. 알겠어? 뭔 얘기 하는 거야? 옛날에는 두 가지를 평등하게 생각했는데 현대가 되면서 이게 깨졌다. 오케이? 누가 더 우위에 서버렸다? 치료가 더 우위에 서버렸다. 이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흐름 볼 거야. 흐름. 뒤집히는 거잖아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는 건강의 퀄리티는 이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였어? 치료가 중요해졌다는 거야. 현대 들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접이잖아. 뭔가 이거하고 이제 다른 얘기가 또 나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질은 어떤 인류 집단들이 즐기는 건강의 퀄리티는 is attributable.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이거 attribute는 항상 true로 가야지. 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덜 얘 때문이다. 덜 얘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수술적 정교함, 혁신적 약학의 산물들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생명공학 장치들 때문이다. 근데 덜 얘네 때문이다. 뭐보다는 얘네 때문보다는. 그럼 얘네 때문이라는 거야. 건강의 퀄리티는 이것 때문인 건 덜하다고. 얘보다는. 건강의 퀄리티는 더 누구 때문이냐? 이용 가능성 때문이야. 누구의 이용 가능성? 공공, 이 단어 외워야 됩니다. sanitation 위생이에요. 공공 위생. 자, 이제 느낌 잡아. 위생. 위생은 치료야, 예방이야. 예방. 그럼 여기 봐, 이제. 얘네들. surgical dexterity. 이것만 봐. 이거 어차피 다 연결되는 거잖아. surgical 수술이야. 예방이야, 치료야. 치료. 됐어? 그럼 이제 여기 네버덜레스 뒤에 뭔만 하는 거야? 필자 생각이야.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는데 치료가 우위에 서버렸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진정한 건강의 퀄리티를 만드는 건 누구 덕분이다? 치료 덕분인 건 레스고. 알겠어? 뭐 덕분이다? 예방 덕분이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뭐 얼추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찾아보자 이거. 자, 공공 건강관리 한 코스타. 자, 이런 거 말만 들으면 뭘 배워요? 스타인데 코란 말 코. 코 붙으면 항상 뭐예요? 두 번 공동입니다. 공동. 한 공동의 스타. 봐봐. 아퍼레이트가 뭐야? 작동, 동작, 행동이라고. 여기다 코우 붙이니까 이거 코우 아퍼레이트 뭐 됐어? 협동됐다고. 함께 작동한다는 거지. 알겠어? 코우는 함께예요. 항상 함께. 그러니까 함께 스타. 뭐가 아니라 나라 서포팅 액터. 뭐가 아니라 뒷받침하는 배우가 아니라 공동의 스타. 뭐가? 퍼블릭 헬스케어가. 퍼블릭 헬스케어는 뭐야? 위쪽에서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야? 예방이야, 치료야? 예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방하는 이놈이
그냥 뒷받침하는 배우인 게 아니라 뭐다? 얘도 똑같이 공동의 스타다. 그러니까 예방도 사이드가 아니라 뭐다? 겁나 중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추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예방 중요해.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1번도 말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The historical development, 역사적 발전. 안 돼. 역사적 발전이라고 제목이 붙었어. 그럼 너네가 그 제목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항상 제목이 헷갈릴 때는 본인이 그 제목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수행평가가 나온 거야. 뭔가의 역사적 발전. 이걸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뭘 쓸 거야? 아, 이것은 처음에 생겨날 때 이렇게 생겨났고 조선시대 때는 어땠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어땠고 그 다음에는 어땠고 이렇게 역사적인 발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글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알겠죠? 2번 탈락. 뭐냐? 완전 무관한 얘기. 맞아? 그 다음에 3번 클리니컬 케어의 컨트라버시. 뭐? 이건 외울 단어. 논란. 네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클리니컬 케어에 관한 여러 논란들. 그게 뭐야? 네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네. 이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이게 포커스가 오히려 여러분 포커스가 치료 쪽이야, 예방 쪽이야. 예방 쪽이잖아요. 현대 들어오면서 예방이 개무시 당하고 있지만 진정한 건강의 퀄리티를 만들려면 니네가 생각해봐. 병 걸린 뒤에 치료하는 게 중요해. 아예 안 걸리는 게 더 좋아. 아예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는 거야. 진정한 건강의 퀄리티는 누가 만든다? 예방이 만든다. 얘 예방이 주인공인데 이거 주인공 자체도 지금 잘못 삼았어요. 맞죠? 네. 탈락. 대량의 비슷한 점들. 매시브. 대량의 거대한 비슷한 점들. 이거 맞죠? 이게 비슷한 점 얘기하는 거였어? 아니잖아요. 탈락. Initiatives. Opening up health innovation around the world. 내가 왜 해석을 이렇게 길게 가져왔냐면 initiative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뜻이 많아. initiative는 알아두세요. 일단 원래 이니셜에서 나오는 단어기는 한데 이니셜은 뜻이 뭐야? 처음, 시작 이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딱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이니시에이티브. 사전을 찾으면 너무 뜻이 많이 나와. 알겠어?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많이 쓸 한 가지는 뭐냐면 적극성, 주도권. 그래, take initiativ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좀 적극성을 좀 가져. 이렇게 쓸 때. 왜 이런 뜻이 됐겠어? 꼬리 잡으라는 거야, 대가리 잡으라는 거야? 대가리 잡으라는 뜻이죠. 적극성이라는 거는 꼬리에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주도권이라는 것도 꼬리에 딸려가라는 뜻 아니고 대가리에 서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난 두 번째가 이제 어려운 뜻인데 계획. 우리말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프로젝트라는 말. 한국형 영어로. 어떤 이를테면 여러분 조별 과제를 해. 그럼 우리 뭐라고 불러? 조별 프로젝트. 막 이런 거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걸 영어로는 콩글리시고 이런 프로젝트라는 말은 콩글리시고 영어 상황에서 이런 거 우리 조별 계획을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어? 그럼 프로젝트의 뜻은 여기서는 이게 좋겠죠. 이런 프로젝트들입니다. 프로젝트들. 어떤 여러 제끼는 뭐를 여러 제끼는 건강 혁신을 여러 제끼는 전 세계에서 뭔가 건강 혁신을 열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 이런 뜻이죠. 완전 개멍멍이 소리죠. 아무 무관한 얘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됐어? 굉장히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특히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아. 두 가지를 끌고 가는 글에서는 뭐라고? 이 유형들이 있다. 알겠어?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립 유형의 글, 부등식을 만드는 글, 그 다음에 화살표 게임을 시키는 글. 이런 글들이 있다. 알겠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낼 수가 있어.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이렇게 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음. 다음 16번. 자, 해볼게요. 정부에서,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정부 속에서, 법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근데 뭐를 넘어서는 가족과 즉각적인 이웃들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상호작용들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이 말이 어려우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과의 서로 교제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그냥 뭐 이렇게 서로 교차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거긴 한데 그게 가족과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넘어서는 그런 교제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나랑도 하고 있잖아. 일상적으로 루틴대로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교제기는 한데 난 여러분 가족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즉각적인 이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한 널리 이해되는 그리고 명확하게 공식화된 언어는 널리 이해되는 언어, 그리고 명료하게 딱 공식화된, 잘 딱 공식으로 딱딱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언어는 한 훌륭한 도구이다. 자, 항상 그 점을 생각해라. 늘 집합 A를 정의하는 순간 뭐도 동시에 정의된다는 거, A의 여집합도 정의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의 역을 활용하는 법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라고. 말과 정부, 법, 문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인간관계이긴 한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 가족이나 직계 이웃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거라고 했거든요. 정부, 법, 뭐 이런 인간관계에서 널리 이해되고 명료하게 딱 공식화된 언어가 뭐다? 아주 좋은 도구다 그랬어. 이런 속에서는 이런 언어가 훌륭한 도구. 그럼 봐라. 그럼 가까운 가족이야. 가까운 가족이면 저런 언어가 훌륭한 도구일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니네 가까운 친구야. 근데 저런 언어가 도구일 필요는 없죠. formulated language. 뭔 말인 것 같아? 그렇죠. 공식화되어 있는 언어라는 거는 야 이 씨발 새끼야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야 친구 오랜만이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개새끼 오랜만이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명확하게 딱딱 격식을 갖춘 언어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무슨 상황이야 지금? 정부, 법, 문화, 그리고 좀 가까운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 문장 이해됐죠 이제? 네. 이런 언어가 훌륭한 도구입니다. 뭐의 훌륭한 도구냐? 상호간에 외워야 돼. 모르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야. 뮤추얼 상호간의 confidence 신뢰
이거 자신감이라고만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감은 두 번째 뜻이에요. 신뢰, 믿음입니다. 상호 간의 믿음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같이 단어 볼게요. 수능 필수 단어 중에 최고급 단어에 속하네요. fidelity가 뭐냐? 충성,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뭔가 내 주군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알겠어? 이런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코는 뭐라고 그랬어? 혼자 하는 거랬어? 함께 하는 거랬어? 함께 하는 거고요. 코우하고 커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코우하고 커는 똑같아요. confidence에 뭐가 들어있냐? 어근을 봐. confidence에 뭐가 들어있어? 접두어 접미어 떼고 중간 보라고. 어근을 봐. 뭐 들어있어? fide에 들어있죠? fide가 뭐야? 믿음유라고. 알겠어? 믿음이라고. 그거를 누가 하는 거야? confidence니까. 함께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간의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알겠어? 네. fidelity라는 단어까지 같이. 믿음유구나.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뭔가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면 어떤 언어가 아주 좋은 도구가 될까요? 서로 믿는데 좀 격식 있는 언어, 그리고 이해가 명료하게 널리 잘 되는 언어, 이런 언어가 서로 간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때, deal with, 다룰 때, 처리할 때, 뭐를? property, 이런 때는 property 두 개 알아야 돼. 두 개. 가장 널리 쓰이는 뜻은 속성입니다. property, 속성. 그리고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쓰일 때가 재산. 더 특수하게 쓰이면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재산으로 해석한 이유가 뭐겠어? 뭔가 가까운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인터랙션이니까 뭔가 재산 처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때 처리할 때 뭐를 처리할 때 뭔가 재산을 처리할 때 또 뭐를 처리할 때 deal with 이렇게 가는 거겠죠. 또 뭐를 처리할 때 계약들을 처리할 때 혹은 심지어 단지 또 뭐를 처리할 때 그 일상적인 교환을 처리할 때 뭐의 교환? 물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처리할 때도 그럴 때에도 개념들과 묘사들은 need to be 골격 precise가 뭐야? 정확한 need to be precise 정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unambiguous 할 필요가 있다. ambiguous를 알아야죠. ambiguous가 뭐냐? 모호한, 중의적인이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ambiguous, 모호한, 중의적인. 이것이 무엇이냐? 너네 내가 이렇게 단어 얘기를 해줄 때 이게 그냥 여러분 흥미 돋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단어를 많이 하는 거. 근데 단어를 많이 하는 방법은 졸라 외우는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도 있겠어? 생각하면서 확장시켜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쌓이고 쌓이면 무서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지금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철자의 유사성을 한번 볼까요? 어차피 OUS는 뭐냐? famous 만들 때처럼 형용사형 끄트머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어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미사니까 별로 필요 없어.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얘가 MB, MP 이게 지금 겹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하면 철자 변화가 약간씩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감으로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는 양서류입니다. 양서류가 뭐예요? 개구리. 양서류가 뭐냐? 개구리 같은 애들. 뭐? 자, 여기 또 보세요. 희비, 희비 이렇게 있죠? 이니빗이 뭐냐? 거주하다, 서식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잘 봐. 어는 봐. 어는 봐. 코리아, 코리언. 아메리카, 아메리칸. 어는 뭐야? 놈이에요. 알겠어? 그렇게 하는 놈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야? 희비언이니까 뭐야? 서식하는 놈이라는 거죠. 그렇죠. MP는 결국 양서류라는 거예요. 양쪽에 서식하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P의 뜻은 뭐냐? 양이죠. 둘이라고 해요. 둘. 이해했어? 네. 물과 육지 둘 다에서 살 수 있는 놈들. 양서류. 그럼 이거 뭐겠어? 중의적이라고 했죠. 아까 뜻이. 중의적인 게 뭐야? 뜻이 한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가 겹친다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이런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인 원래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중의적인이라고 하는 거고. 중의적이라는 게 명확한 거야, 모호한 거야? 모호한 거라고요. 이해했어? 하나만 더 가자. 자, ambivalent라는 단어가 있다. 역시 최고급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ambivalent. 이 느낌을 잘 잡아야 돼. 이거 이제 우리 알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ENT도 많이 보는 놈이잖아. 그냥 전미어라고 그냥. 알겠어? 이렇게 ENT 뭐 있어? depend가 dependent가 됐어. 뭐 이런 것처럼. 품사 뭐 되지? ANT나 ENT, T로 끝나면 다 important, importance, important, importance, dependent, dependence. t는 형용사, 쓰는 명사예요. 알겠어? 그럼 이거 뭐야? 형용사형이야.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니네 아는 중에 VAL이 뭐 있어?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value입니다. value가 뜻이 뭐예요? 가치. 그럼 말 만들어 볼까요? 이거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가치가 있는 이라는 거죠. 이거 어려운 말로 양가적이라고 합니다. 양, 그러니까 가치, 적, 한, 이거 형용사형이잖아. 양가적이라는 게 근데 무슨 말이냐 정확히 이를테면 이런 거야. 인터넷은 양가적입니다. 이런 말을 뱉고 독해가 시작하잖아. 이런 말을 뱉어놓고 독해가 시작되잖아. 그럼 뭐 말이냐면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어요 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인터넷 is ambivalent 이렇게 하고 시작했으면 뒤쪽 나오는 방식은 뻔해. 어떤 점에서 좋은지 얘기하다가 그러나 하면서 어떤 점에서 나쁜 것도 있는지를 얘기를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양가적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야? 양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죠? MB는 뭐다? 둘이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뭔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교환하는 상황이라든지 뭔가 재산을 다룬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야다? 개념들과 설명들이 뭐 할 필요가 있겠어? 당연히 정확할 필요가 있고 명료할 필요가 있죠. 모호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형용사 앞에 as 달렸잖아. 그럼 as 하겠다는 거야. 뭐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뒤쪽 as 발견하시고 가능한 만큼 뭐 해야 돼? 정확하고 명료할 필요가 있다. 말 이어지잖아요. 첫 문장이야.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는 친구랑 지금 노가리 까는 거 아닐 때에는 이런 거 할 때는 언어가 어때야 된다? formulated 해야 된다는 말이 그대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죠? 다음에 otherwise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고요. otherwise 뭐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외울 단어는 clockwise입니다. 많이 쓰니까. clockwise가 뜻이 뭐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단어가 늘어야 된다고. 이해하겠어?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겠어? 그러면 이제 니네 단어 쪼개봐. clockwise가 뜻이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라고 했어요. otherwise는 그럼 원래 뜻이 뭡니까? 다른 방향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뭐라 했어. 뭐라 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이야 그렇지 않으면이야. 그렇지 않으면이야. 이해했어? 이런 것들이 원래 언어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유 없이 그냥 드립다 외우기만 하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방향으로는 오해들이 뭐 할 거예요?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만약에 그럼 여기까지 지금 계속 무슨 얘기야 그냥 뭔가 사적인 상황, 공적인 상황. 공적인 상황이라면 언어가 어때야 된다? 네, 포뮬레이티드 해야 되고 프리사이즈 해야 되고 언앰비규어스 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full communication이 온전한 소통이니까 뭐와 한 잠재적인 상대방 counterparty 상대방과의 온전한 소통이 in a deal 뭐 속에서 한 거래 속에서 온전한 소통이 is not possible 가능치 않다면 그렇다면 불확실성과 아마도 a measure of 약간의 불신이 will remain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눈치 한번 깔게요. 이거 뜻 뭐야? 알잖아, 니네. 얼마나 뭐야? 몰라? 많은. 뭐야? 많은. 자, 이제 조금 들어갈게. 이런 게 있다고 쳐. 원래 우리가 오브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 있으면 사실은 어때 해야 돼? 해석할 때. 뭐, 의, 한 종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더 해석이 편해? 일종의 뭐가 이게 더 해석이 편하단 말이야. 이해했어? 공통점 찾아. 뭐의 시리즈가 이렇게 안 합니다. 연속되는 뭐가 이렇게 한단 말이지. 공통점 뭐야? 어떤 형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형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명, 오브는 합해서 뭐가 되는구나? 형용사처럼 하는구나. 알겠어? 명, 오브는 합해서 형용사처럼 되는구나.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그래도 조금 경험이 필요하긴 해요. 메저가 뜻이 뭐야? 측정이잖아요. 기본 뜻은. 양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봐봐. 잘 들어. 지금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욕심을 부리는 건데 봐봐. 메저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뜻이 측정이래. 측정은 물건이야 행위야? 행위예요. 행위인데도 이렇게 명사가 된다고. 이를테면 발명, 명사잖아요. 근데 이게 물건이야 행위야? 행위야. 근데 잘 들어. 행위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행위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다고. 근데 저기 봐봐. measure가 측정이라는 뜻이라면, 측정이라는 뜻이라면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더 쉬운 예를 얘기를 해줄게. 이것도 영어 전체에 대한 이해야. 알겠어? inven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뜻 뭐야?
발명이잖아요. 발명인데 발명은 물건이야 행위야? 행위예요. 근데 만약에 inventions 혹은 uninvention 이렇게 썼다고 쳐. 그럼 이거는 셀 수 없는 거에 지금 세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확한 뜻은 이제 영어는 이럴 때 이렇게 됩니다. 발명이라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영어에서는 뭐까지도 가냐면 그 행위의 결과물도 나타내기도 해요. 결과물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이해했어? 인벤션 쓰면 발명 드리겠어, 발명품 드리겠어. 발명품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measure라는 단어가 측정도 되지만 뭐도 되겠냐? 측정값이요. 측정값. 알겠어? 즉 1cm, 2cm 하는 측정값. 어를 붙였으니까 측정값이야. 그러니까 뭐야? 불신의 한 측정값 이렇게 돼 있다고. 불신의 한 측정값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뜻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measure of는 어느 정도 양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어느 정도 양의 불신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새로운 거 있어? 없잖아. 이럴 때 이런 거 필요해. 근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나. 지금 이 정도만 남아있지. 그렇죠? 좋다 지금. 에즈는 여기 봐서는 나도 모르고 미국인 할아버지가 와도 몰라요. 뒤에 봐야 압니다. 경제적인 삶이 되다는 상태야, 상태 변화야. B는 이게 B하고 컴을 붙인 거잖아요. B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태 변화야, 상태야. 상태죠. 근데 becom은 뭐야?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가 왔을 때는 as는 뭐가 좋냐면 뭐 하면서 이게 좋아요. 여기서 뭐 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러면 경제적인 삶이 되면서 야 우리 위에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하면서 읽으라. 나도 이 글 처음 봐. 근데 봐. 경제적인 삶 이거 친구랑 그냥 노가리 까는 거야? 아니면 정확해야 되는 거야? 정확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삶이 뭐해지면서 좀 더 복잡해지면 뒷종류가 뭐라고 할 거야? 어떤 언어가 더 필요하겠어? 정확하고 공식적인 언어가 더 필요하겠네.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삶이 더 복잡해지면서 언제 후반 중세, 그러니까 중세 후반에 더 복잡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우리 이미 예상했다. 그 필요성이 뭐를 향한 필요성이 좀 더 완전하고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의사소통을 향한 필요성이 작아서 커졌어 이렇게 가겠죠. was accentuated. 악센트예요. 악센트라고요. 악센트 가지고 때려 맞추는 거야. 악센트가 뜻이 뭐야? 강세라고. 강세. 강조를 주는 거잖아요. 뭐 만들었어? 동사 만든 거 아닙니까? 강조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어? 그러니까 악센트를 알면 되지. accentuate를 또 써서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뭐 됐어요. 뒤에 뭐 그러다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냥 계속 하던 말 하고 있구나라는. 됐어? 그런 거 찾을 거야. 벌어라, 얻어라, 신뢰를 얻어라. 뭐를 가지고? 믿을 만한 물품을 가지고 신뢰를 얻어라. 더 볼래? 아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언어적 이런 거 외울래? 아까 프리사이즈를 외워야죠. 정밀한이었잖아요. 이거 명사형이니까. 언어적 정밀. 열쇠. 뭘로 가는 열쇠? 성공적인 경제적 외워야 되거든요. 거래. 거래들로 가는 열쇠. 돼 안 돼? 돼요. 근데 항상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 지금 나도 봐. 동그라미 안 쳐. 건방지게 동그라미 안 칩니다. 더 맞는 게 있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알겠어? 세모 치고 그 다음에 어려움들. 끝났지? 위에 어려움 나왔어? 아니잖아요. 그냥 뭐야? 이런 거 할 때는 이래야 돼. 이거였지. 뭔 어려움들이. 그 다음에 더 모어 나왔네 또.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 붙여. 더 많이.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할수록 이것도
끊어낼게요. 세상이 돼. 어떻게 돼? 복잡해 돼. 그러니까 뭐야?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해진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세상은 복잡해져. 그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익세시브 뭐? 지나가 초과. 네? 과도한, 초과적인.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그거 하는 대신에, 안 쉬는 대신에. 흐름 좋은데 뭐 그냥 굳이 끌 필요 없겠죠. 익세스 갈게요. 여기로 갑니다. exceed. 그러니까 seed는 동사형이고 세스가 seed의 명사형이에요. 알겠어? 한번 예를 볼까? proceed라는 단어가 있고 뭐가 있어? process라는 단어가 있죠. exceed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뭐야? excess다. 이해했죠? 네. excess는 명사형이고 sieve 붙였으면 뭐 된 거야? 다시 형용사로 만든 거죠. 알겠죠? 네. 자, 볼게요. 어쨌든 여기에 둘 다 뭐가 들어있어? seed가 들어있네요. seed들은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원래 이제 라틴어 계열의 단어였지만 seed부터 갈게요. seed는 고우입니다. 알겠어? 가다라는 뜻이었어요. 라틴어에서. 이 악대가리들도 알아. 익스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 익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가는 거니까 경계를 뭐 한 거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초과한다,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는 항상 뭐냐? 외우기 편하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한국어하고 똑같다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고. 프로는. 빨리 앞으로. 아니 안 웃기면 안 웃긴다고 하면 되지. 앞으로.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프로시드의 뜻은 그래서 진행한다 뜻입니다. 원래 가던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봐봐. 이게 얘는 리시드는 사라졌는데 리세스만 남아있습니다. 추측해. 세스는 명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는 뭐라고 했냐 내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냐? 그렇죠? 이렇게 온 걸 다시 가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뒤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가. 이게 뭐냐? 후퇴예요. 알겠죠? 리세스, 후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렇죠. succe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cceed는 뭐예요? 성공. 이 명사형이 뭐게? success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seed의 명사형은 뭐라고 그랬어? success라고 계속 얘기했죠 내가. 근데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성공하다 할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succeed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이 단어 알아? 이거 내신 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단어거든요. successive와 successful의 차이. successive가 뜻이 뭐냐? 그렇죠. 연속적인, 이어지는, 계승하는. successful은 말 그대로 success로 가득 찬, 성공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success 안에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계승이라는 뜻도 있어야 되고 성공이라는 뜻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했어? 이 중에서 가장 근본 뜻은 뭐냐? 계승입니다. succeed라는 단어의 근본 뜻, 옛날부터 썼던 뜻은 계승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이것도 이제 한번 봐두면 기억 그대로 좀 추측할 수 있겠죠. 썩이 아니라 사실은 sub였습니다. subside예요. subside인데 발음이 어려워.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 그럼 subside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서브가 뜻이 뭐야? 안에 그 아래. 안에 아래. 서브웨이 지하철 아래로 다니는 길. 서브가 아래라고 아래.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게 서브시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뜻이 뭐인 거야? 계승한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아래로 내려가는 거. 계승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중세 이후쯤에 한 500년 전쯤부터 이제 그런 뜻이 나오네. 계승한 거는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성공하는 게 계승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뜻이 확장이 돼서 현대 영어에서 이 뜻이 이제 더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뜻이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알겠죠? succeed. 자, 그래서 과도한 믿음, 자신감, 가장 큰 이유, 뭐에 대한 잘못된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전혀 개소리죠. 그럼 답은 2번이네. 됐어? 라스트 원 하나 하고 갑시다. 네,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쓰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잘 외워야 되니까 그래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 몇 번? 라스트 몇 번? 어? 30번? 자, 캐더린 슈라이버와 레슬리 심이라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뭐에 관한 전문가들이냐? 운동 중요 단어죠. 중독, 어딕션. 운동 중독에 관한 전문가들인 이 두 사람이 인정했다. 뭐라고? 스마트워치들과 피트니스, 운동 추적기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심박수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이 스마트워치들과 운동 추적기들이 아마도 영감을 줬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감을 주잖아. 아까 내가 코즈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그냥 뭐를 초래했다라고 끝나는 것보다 뭐가 뭐 하도록 초래했다. 인스파이어, 영감을 줬어. 내가 막 니들한테 막 감동을 줬어. 니네가 더 열심히 하도록. 이런 거. 목적어 투부정사. 영감을 줬어. 시덴터리 피플이 투부정사 하도록 영감을 주었을 거다. 라고 인정했다. 시덴터리도 어려운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앉아서 지내는. 조금 확장적으로 얘기하면 inactive, 활동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활동적이지 않은. 자, 운동 전문가, 그러니까 운동 중독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인정했냐면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운동 추적기 같은 이런 기구들이 아마도 별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을 뭐 하도록 take up, 맞다, 어떤 활동을 하다, 뭐 하도록, 그러니까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영감을 줬을 거다 라는 걸 인정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우와, 이 장치 신박한데? 왠지 이거 있으면 내일 아침에 조깅 하고 싶어지는 막 이런 거 지금. 그리고 인커리지 시켰다. 뭔가 자꾸 격려했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그닥 액티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운동하도록, 이것도 인커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을 뭐 하도록 격려했다. 계속 오형식이죠. 더 일관되게 운동하도록 격려했다. 라는 점을 이 두 사람은 인정했다. 됐어? 별말 없잖아. 그냥 아무튼 운동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이런 장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운동 많이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게 와버리네요. 이게 와버리네요. 그러나 이 점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확신했다. 그들은 확신했다. 그 장치들이, 야, 위에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네. 그 장치들이 또한 꽤나 뭐하다? 위험하다라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런 건강 관련 추적기들의 좋은 점이 아니라 뭐야, 지금 나쁜 점을 얘기하는 글이군요. 그럼 이런 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나쁜 점 이러고 끝날 가능성보다는 그 나쁜 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까지만 알아내면 끝날 가능성이 있어. 알겠죠? 그 나쁜 점이 뭐냐를 좀 봅시다. 슈라이버는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집중하는 것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숫자에 집중하는 게 분리시킨다. 사람들을 뭘로부터? In tune with. 뭐와? 맞는. 우리 악기 튜닝 한다고 하죠? 튠이에요, 튠. 그러면 전치사 앞에 B가 나왔으니까 이거 빈 같은 거 무서워하지 말고 전치사 앞에 B가 있으면 어디에 있다야. 있다 그냥. 알겠어? 그러면 있는 건데 그들의 몸과 맞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몸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몸의 상태에 맞게 있는 거라고. 요부터 사람들을 뭐 시킨다? 분리시킨다. 이해됐어, 문장? 그러니까 결국 숫자에만 집착하게 되니까 내 몸의 상태하고 맞게 돼? 안 맞게 돼? 안 맞게 된다라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떠올려. 그런 상황 떠올리라고. 그럼 완전히 이해가 끝난 거야. 내가 이거를 그런 앱도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하루에 몇 보 걸으면 100원씩 축적시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10,000보 걸어야 돼. 근데 내 다리가 사실 무릎에 물이 차 있는데 빨리 10,000보 걸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보 찍었다. 100원 받아서 뭐 할 거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하고 안 맞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운동은 그러면 되는 거야. 어떻게 마인드 풀 해지는 거야? 마인드 레스 해지는 거야? 마인드 레스 해지는 거야. 신중하지 못하면 정신없게 되는 거야. 운동은. 그런데 그것은 목표야. 뭐의 목표야? 중독의 목표이다. 그게 바로. 이 목표는 어떤 그녀가 언급했던 이 목표라는 것은 a sort of, 명사 of, a sort of, salt가 뭐야? 종류잖아. 그럼 뭐야? 일종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일종의 자동화된 정신없음, 생각없음이다. 이 목표라는 것은 즉 아웃소싱이다. 뭐에? 결정 내리기의 아웃소싱이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아웃소싱이라는 거. 아웃소싱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죠. 외주를 준다. 하청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남한테 맡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정 내리는 걸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남한테 맡긴다는 거야. 누구한테 넘겨버려 그거를? 장치한테 넘겨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녀는 최근에 sustain 뭐했다? 지속했다. 뭐를? 한 스트레스 프랙처면 골절인데요. 원래 뜻은 한 스트레스 골절을 지속했다. 예? 뭐? 그녀의 발에 이게 피로골절이라고? 그녀의 발에 왜냐하면 그녀가 거부했으니까 귀 기울이기를 어쩌고.
내가 지금 좀 전에 좀 더 뒤까지 내려온 이유는 혹시 단점이 한 2개 이상 나오는지를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제목은 단점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뒤에 그럼 보니까 그냥 계속 한 가지 단점만 후벼 파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끝났죠? 볼까요? 자, 나가라. 어디 바깥으로? 네 의자 바깥으로 나가라.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건강하게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아니죠? 건강하고 싶으면 나가서 운동해란대. 그거 아니잖아 지금. 중독, 또 다른 이름. 뭐에 대한 깰 수 없는 습관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위에 등장하긴 했는데 이게 핵심인가 싶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3번은 반응하지 마라. 생각 없이 반응하지 마라. 뭐에?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들에.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여기에 뭐에 그냥 기계의 숫자에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답이 됐을 텐데 이 상황이라는 말은 좀 무관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다. 뭐 할 시간? 사용할 시간이야. 발전된 기술을 사용할 시간이야?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세팅, 설정하는 거.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거. 뭐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죠. Isn't always right.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야.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그냥 그대로 하원하면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뒤에 유형이 나가 있나요? 없나요? 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새 유형 들어가고 또 이제 유형 설명할 거니까 서로 올 건 없어요. 도저히 쓸 거야 다시. 지가 지입으로 좋아했어. 또 어째서 입으로 좋아했어. 와, 말하는데 이거 배꼽으로 쓴다고? 내가 덜 소화됐을 거야. 근데 승길이 전 정말 색깔도 데일리 절적인데. 자, 딴 거 없고 올 수첩에 쓴 단어들 잘 외우자. 그것만 좀 잘. 다섯 밀리. 네.